제가 볼 때 방송국 사람들은 기가 세요. 다 그렇냐? 그렇진 않거든요. 저한테 통보하세요. 대본 집어 던지고 이렇게 제 가방을 확 잡아 끌어줬어요. 너 빠져. 네가 빠져. 나는 네 문제를 끝까지 책임질 거고 내 컨텐츠 책임감을 가질 거야. 근데 지금 좀 옮겠다고. 눈물이 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방송국 PD 작가 하면 좀 기가 세다는 이미지가 있죠. 왜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PD나 작가 캐릭터들 보면 다 성격 세고 기가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막 독설도 하고 막 그런 스테레오타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 그러면 다 그렇냐? 제가 볼 때 그렇진 않거든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대본 집어 던지고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순식간에 소문이 다 퍼져요. 이 업계가 넓으면서도 좁기 때문에 무슨 이슈가 생기면 정말 순식간에 소문이 다 퍼지거든요. 그러면은 나랑 같이 일할 사람 찾기도 힘들고 새로운 팀에서 일하기도 힘들고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소문의 벽에 부딪힌단 말이죠. 그렇다고 방송국 사람도 그런 기가 안 세냐? 뭐 TV에 나온 것들 다 거짓말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볼 때 방송국 사람들은 기가 세요. 기가 약한 사람도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치만큼 세질 수밖에 없는 게 방송국인 것 같거든요. 저도 초년생 때 돌이켜보면 선배님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하고 이게 눈치만 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만 막내 작가 생활 시작하셨거나 혹은 이 미디어 업계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이러한 속설 때문에 나는 키가 약한데 나는 그런 거 좀 무서운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국 사람들이 왜 기가 세다고 느껴지나, 왜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잡혔는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법, 그리고 기가 센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본 얘기 앞서가지고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가 센 거랑 갑질하는 거는 엄연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많이 혼용돼서 쓰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이거 좀 섞여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기가쌤이라는 거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확신이 있고 포스가 있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방송국 갑질 문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연예인이 그럴 때도 있고 스태프가 그럴 때도 있고 촬영 현장에서 뭐 이런 갑질이 있었다더라. 그런 갑질 얘기까지 더해지니까 방송국 사람들은 기가 세라고 더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앞서 말했지만 기가 센 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거,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포스, 아우라가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갑질하고 미친 짓하고 빌런 짓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인간 말종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상종 못한 인간인 거예요. 기가 강한 거는 자기 확신이 강한 거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가 센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방송국 환경 안 좋은 거 유명하잖아요. 워라밸 극한인 거. 밤샘은 일상이고 일정 촉박하고 뭐 집에 며칠씩 못 들어가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보는 돈은 굉장히 적고 업무가 더 과중되고 이 극한의 환경이 사람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능의 일반적인 제작 기간은 대략 2주 정도 돼요. 이때 뭐 아이템 서치하고 섭외하고 촬영 세팅해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후반 작업해서 방송 내는 것까지 이게 통상 2주 정도가 되거든요. 뭐 요즘에는 뭐 OTT도 발달했고 사전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전 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촬영 이후에 방송을 내기 전까지 후반 작업 기간이 좀 길어졌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팀을 세팅해서 촬영하는 기간은 그게 길지가 않아요. 그걸 완전 몰입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일정이 타이트하게 잡힌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 가장 큰 거는 돈 문제, 인건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트렌드 때문에 그렇거든요. 트렌드를 따라가려면은 제작을 미리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뭐 연예인들 뭐 출연료도 그렇지만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 인원을 몇 달씩 잡아놓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겠죠? 가뜩이나 제작비도 좀 부족한데, 그렇다 보니까 제작비를 최대한 줄이고 방송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작 기간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 타이트함의 기준이 대략 2주인 거예요. 일정이 이렇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이 일정들은 수월하게 무슨 문제가 없이 흘러가도 숨이 가쁠 만큼 일정이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데, 심지어 미디어 업계 같은 경우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문제는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몰라요. 이 문제가 한번 터졌다 그러면은 이걸 수습하느라 뭐 일정이 뭐 이렇게 지연이 되겠죠?
일정이 지연되면 자연스럽게 후반 작업 일정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후반 작업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기한을 못 맞추면 방송을 못 내게 되는데, 방송국에서 정말 최악의 문제, 최악의 사건이 방송을 못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작진은 머릿속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방송 데드라인을 지켜야 돼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회의를 한다든가 촬영하거나 할 때 모든 일 처리를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해요, 제작진들은. 빨리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사표현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회의를 하는 건데도 이 업계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거나 이 업계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멀리서 보기에는 다들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지? 방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의견 교류들이 말이 세다, 기가 세다, 이게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건 거죠. 오너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너하려면 본인이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일하면서 만난 분들도 국장님이나 뭐 팀장님 뭐 이런 완전 메인급이신 분들은 되게 온화하시고 친절하신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필연적으로 그분 밑에 있는 실무진들은 날카롭고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데드라인 안에 성사가 되게끔 만드는 건 실무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실무자는 머릿속에 그 타임라인이 째깍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요인은 애초에 자기 주장이 다 센 것 같아요. 제가 콘텐츠 업에서 일한 지가 벌써 16년째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도의 차이, 직접적인 내 의견을 표현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방송 콘텐츠 만드는 사람 중에서 자기 주장이 안 강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머릿속에 콘텐츠에 대한, 이 아이템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거든요. 얼마큼 직접적으로 표현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송을 만들려면 적어도 내 위치에서 나만의 명확한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좋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니까. 같이 방송을 만드는 입장이면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다들 생각이 비슷한 거 아닐까? 뭐 그렇게 부딪힐 일이 있나? 굉장히 달라요. 뭐 시청률이 잘 나오고 방송이 화제가 되고 좀 잘 되고 유명해지는 거, 이건 모두가 바라는데, 이 안에서도 미묘하게 각자 생각이 달라요. 작가도 PD도 출연자도 하물며 카메라 감독님도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고 내가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미묘한 생각의 차이는 항상 있어요. 근데 이게 회의하거나 할 때는 괜찮아요. 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그냥 넘어갈 수 있거나 혹은 대화를 하면서 바로바로 수정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극한의 상황이 됐을 때는 의견 차이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커다란 충돌로 바뀌는 거죠. 내 생각엔 이게 맞는데 피디님 입장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또 출연자 입장에서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벌써 이게 생각이 다 나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간 제 흑역사인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한참 의욕이 넘칠 때는 진짜 좀 많이 싸웠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항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진짜 멀잖아요. 돈 많이 들고 이거 비행기 값만 해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심지어 케이프타운을 갔는데 케이프타운이 그때 편도로 22시간이 걸렸어요. 비행기 환승을 태어나서 2번 해본 게 그때 처음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이템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 제작비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최대한 제작비를 줄이면서 컨텐츠를 많이 뽑아오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때 인원이 저 작가 하나, PD님 한 분,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감독님 2분, 4명이서 모든 이만큼의 스태프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때 촬영이 한 8일? 전체적인 8일, 촬영 일정이 한 7, 8일 됐는데 실질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간이 5일밖에 안 됐어요. 이 안에 최소 30분짜리 방송을 4편을 뽑아야 되거든요. 하루에 하나씩을 찍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제가 한국에서 짰는데 정말 타이트하게 아침에 6시부터 밤 10시, 12시까지 쉬는 시간이 없게 정말 빡빡하게 일정을 짜서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각국 가야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제외하고 촬영해서 충분히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22시간 걸려서 날아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또 그리고 바로 촬영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쉴 시간이 전혀 없죠. 심지어 지금은 더 심해진 걸로 아는데 치안이 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카메라 뒤에 있어야 되니까 한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어떻게 찍히고 있나, 이게 아이템 어떤가 이거 보고 있는데, 지나갔던 사람이 제 가방을 확 잡아 끌어줬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래 가지고 뭐야 하고 돌아봤는데, 약간 노숙자분이신지 아니면 약간 약에 취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가 제 가방을 잡고 확 당겨서 안 놔주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었던 건 저는 그때 일행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 남아공 현지 코디도 남자분이었거든요. 일부러 남자분을 했었어요. 그 저를 제외한 스태프도 다 남자였기 때문에 바로 촬영이 중단되고
다들 우르르 제 쪽으로 오니까 그 사람이 아무 렵도 없이 가방을 툭 놓고 가버렸어요. 진짜 그만큼 이런 좀 한국이었다면 신경을 안 써도 될 일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는 다들 예민함이 극치로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촬영 한 중반쯤 됐을 때였나? 오전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PD님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내일 오전 촬영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PD님 눈에는 오전 촬영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똑같은 내용이 좀 약간 반복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아프리카 특유의 정경을 느낄 수 있는 명확한 인서트를 찍어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끝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찍어서 오면은 뭐 방송 중간중간에 인서트를 넣을 수도 있고 되게 좋을 것 같아. 제작진들끼리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빨리 갔다 오면 될 것 같은 건 거죠. 그러면 작가인 저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출연자랑 더 얘기를 하든 남은 촬영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든 그렇게 해라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이거를 같이 회의를 해야죠.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걸 포기하고 이때 이걸 찍어오면 좋을 것 같다. 작가님 생각 어떠냐?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겠냐? 오케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다녀오세요. 오전 타임에 뭘 하고 있을까요? 뭘 준비해놓고 있을까요? 이게 스케줄을 아무리 짜서 갔어도 모든 촬영은 당연히 이게 조율하면서 일정을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건 건데 피디님도 나중에 인정하셨지만 그때 회의할 시간도 없고 촬영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다들 피곤하고 지쳐있고 하니까는 그냥 본인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니까 이거를 굳이 또 힘들게 막 다 제작진들 불러서 회의를 하느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스스로 머릿속에 정리가 된 거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고 판단해서 얘기를 하신 건 건데 저 입장에서는 아니 멀쩡하게 촬영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좀 마른 하늘 날벼락 떨어진 것처럼 되니까 그때 또 한들 제가 지금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고 한참 의욕이 넘치고 나 잘해야 돼. 잘해서 아이템 잘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이 있던 시기여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화가 확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기준인데요? 왜 그걸 피디님 혼자서 생각하고 저한테 통보하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려는 하면서 피디님의 생각을 그때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들리나요? 저는 이미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 다 변명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화가 확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출연자 집 앞마당에서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뭐 네 생각이 다 맞냐? 같이 일하는 건데 나를 무시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뭘 그렇게 반응하냐? 그래서 막 둘이 화가 확 나가지고 되게 평화롭고 조용한 그런 빌리지였거든요. 거기가. 저희 둘이서 그냥 거기서는 동양인들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시작한 거예요. 카메라 감독님 그때 막 두 분밖에 없으니까 막 카메라 세팅을 여기저기 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거 상태 체크, 배터리 체크하느라 바쁘셨거든요. 근데 하시다 말고 감독님 무슨 일이 하고 뛰쳐나오고 출연자도 무슨 일인데 하고 뛰쳐나오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뭐 유치해져가지고 너 빠져, 네가 빠져, 이거 내 아이템이야. 그 와중에 안 찍겠다는 선택지는 없어. 왜냐면 우리는 아프리카까지 왔고 이미 여기까지 돈이 들었고 촬영을 했고 한국을 갖고 가서 이걸 잘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는 서로 안 찍겠다는 선택지는 없고 근데 화가 나니까 야 네가 빠져가 된 거예요. 진짜 그때 아무리 어렸어도 저도 30대였고 그 피디님 30대였고 둘이 연차가 찰막을 찼죠. 아니 아프리카까지 가는 촬영을 담당할 정도의 PD 작가면 어느 정도 나이와 연차가 든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치하게 네가 빠져 이러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메라 감독님이 몇 시까지는 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 이거 잘못했다. 이거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됐었는데. 그날 오후에 카메라 감독님 중재하에 그 싸웠던 마당에 왜냐면 갈 데도 없어. 이게 거기가 그 빌리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디 카페를 가든 어디 식당을 가든 뭐 이러려고 해도 다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배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배차에 꾸겨가지고 다 같이 타고 넘어가야 돼요. 누가 배차를 쓰겠다고 하면 제작진이 다 같이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동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감독님이 다 모이라고. 그래서 싸웠던 출연자 집 앞마당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왜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이 싸우면 자 먼저 너 얘기해봐. 그다음에 너 얘기해봐. 친구들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감독님이 자 작가님 얘기해봐요. 자 피디님 얘기해봐요. 이래서 조율해줘가지고 그때서야 서로 이제 마음 가라앉히고 그렇게 반응해서 죄송하다. 피디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는 지금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제가 피디님 같은 경우도 내 머릿속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 절차를 줄이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 미안하다 뭐 이래가지고 화해를 결국에 했어요. 화해 결국을 하고 결국에는 일정 조절을 잘 해가지고 인서트 촬영도 잘 하고 남은 촬영도 잘 하고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방송도 잘 만들었었거든요. 이 설명 들으면 아 성격도 대단하다. 야 거기서 그렇게 기싸움을 하고 서로 자기가 찍겠다고 하고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상대도 저도 욱한 거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컨텐츠에다 책임감을 갖고 있고 방송을 잘 만들어보겠다는 욕심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기 때문에 서로 그 당신이 부딪혀도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각자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게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토리, 에피소드, 피디님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림, 그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차라리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과 더 일하는 걸 좋아해요. 가끔씩 그렇지 않은 분들 만날 때 있는데 그럴 때 더 답답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작진들은 이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밖에 봤을 때는 세다. 그냥 넘어가는 게 없구나 라고 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사전적인 정액인데 그냥 말 그대로 기가 세신 분들, 포스가 세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되게 존경하고 같이 일할 때 되게 좋았던 선배님이 있는데 카페에서 면접을 하기로 해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기운이, 한순간에 그 눈길을 확 사로잡는 기운이 진짜 강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본능적으로 저분이다 인사하고 예 앉으세요 해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제가 지금 그 순간에 온 것도 생생한데 호랑이 기운, 사람에게서 호랑이 기운이 느껴진다. 눈빛이 형형하다. 정말 와 진짜 호랑이 기운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낀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너무 친절하신 분이었거든요. 새로 하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시고 뭐 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막 대화를 막 편안하게 해주시는데 그 눈빛에서 사람의 그 강렬한 그 기운이 저를 압도하는 느낌?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스캔해서 나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는 느낌이 너무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그렇다고 스캔하고 재보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빛에서부터 그 오랜 시간 다져진 내공과 그 강인함, 그 포스로 나를 다 간파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비건 호랑이 앞에 있는 토끼가 된 느낌이었다니까요. 저 호랑이가 비건이야. 그래서 아무리 저 호랑이가 배가 고파도 내가 그의 입을 열어서 내 다리를 집어넣어도 씹지 않을 거, 날 먹지 않을 거 알아. 근데 무서워. 아마 그런 분들 아실걸요? 한평생 피식자로 살아온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거를. 저 사람은 상위 포식자다. 나는 저 사람한테 안 된다. 왜 그런 느낌 아시죠? 입으로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머리가 입의 속도를 못 따라가. 그래서 내가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머리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인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면접을 한 30분 봤나? 면접 보는 내내 제가 진짜 머릿속에 계속 그 기억밖에 안 나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쫄지 마, 눈 피하지 마, 너 어른이야. 내가 살면서 처음 본 이 어마어마한 기운? 이 기운에 압도되지 말아야겠다. 압도됐지만 그래도 적어도 티는 내지 말자. 그 생각을 해서 하면서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면접 잘 보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버스 확인해. 환승 3번 오케이 해가지고 버스 타고 집에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그분과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내내 느꼈죠.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진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오래 일하신 분들, 방송작가도 공채가 있고 90년대부터 일하신 분들, 그리고 연예인 분들도 되게 오래 활동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그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분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포스, 아우라가 있어요. 그냥 화내고 우리가 상상하는 기센 사람의 그 기준, 오래되고 살아남은 사람의 그 내공, 포스는 정말 못 따라가요. 그게 진정한 기센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얘기하면서도 근데 이게 지금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국 사람들 다 기가 세긴 세거든요. 근데 타고나길 기가 세야지만 방송할 수 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안 믿기시겠지만 눈치 많이 보고 눈물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가진 것 대비 최대치까지 좀 이게 증폭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의 저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일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최대치만큼, 정말 타고나기를 기가 강한 사람만큼은 안 되겠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최대치만큼은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편차는 있겠지만. 이 업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적인 좀 저만의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반응해서 부딪히지 말고 이야기를 끌어낸다. 보통 충동사과 같은 경우는 의견이 다를 때 생기거든요. 그리고 일이 커지는 거는 대부분 촬영장에서 많이 그래요. 이미 그 앞에 우리가 이게 촬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쌓여온 것들, 이 미묘한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촬영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이게 터진단 말이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상대가 굉장히 기가 세서 무서워서 그 포스에 눌려서 내가 촬영 담당 작가인데 아무 말도 안 한다? 나중에 촬영 끝나고 나서 뒤에서 막 불평불만만 한다? 저는 그거는 대놓고 싸우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직무유기예요. 내가 아이템을 담당하는 작가까지 올라왔을 정도면은 나도 어느 정도 연차와 짬이 생긴 상태인데 그거에 눌려가지고 상대한테 끌려가고 그러고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는 진짜 직무유기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내 생각이 다를 때는 반드시 내 의견을 얘기해서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상대 얘기 다 들어요. 절대 끊지 않고 뭐 상대가 저한테 쌍욕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일단 상대가 무슨 말하고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일단 들어요. 대화도 안 하고 막 진행하려고 하면은 잠시만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얘기해보세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상대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끔 해요. 막 바로 반박하고 싶고 그건 아니고 막 이러고 싶을 수 있는데 그걸 좀 약간 누르고 상대의 일단 얘기를 다 들어요. 다 들은 다음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 근데 제 생각은 제 의견은 좀 이렇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얘기를 시작해요. 앞서 제 케이스도 그렇지만 사람이 제일 터지는 포인트가 자기 의견이 무시된다고 느낄 때거든요. 하물며 저도 그런데 상대방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잘라먹고 내 생각을 얘기하려고 한다. 이거는 거의 터지라고 빌미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제가 뭐 빌런, 갑질 이런 게 아니고 다 자기만의 생각과 주장을 갖고 있는 기가 센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눈으로 볼 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답이 나랑 생각이 다를지언정 일단 들어는 봐야죠. 들어는 보고 들어본 다음에 알겠는데 나의 관점은 이러하다. 우리 같이 한번 조율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 게 맞는 건 거죠. 그리고 또 이때 또 중요한 게 상대가 얘기를 할 때 또 시작이야. 또 지나만 다 봤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하고 아무리 예쁜 말을 써도 상대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새끼 말하는 거랑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딴판인데 사람이 귀신 같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내가 100% 공감하지 않을지언정 일단 상식을 갖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일단 듣자. 듣고 그다음에 내 생각을 얘기하자.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요. 상대도 일단 내가 자신의 얘기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 격양됐던 게 말하면서 좀 가라앉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이런 태도만 가져도 일단 큰 부딪힘을 좀 피할 수 있어요. 저의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기록하고 보고하고 의견 묻기예요. 이거는 제가 막내 작가 업무편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기록하는 거 그리고 보고하는 거 이게 이 방송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연차가 어릴 때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발 상황, 내가 뭐 기센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도 똑같이 적용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대화를 시도를 해요. 첫 번째처럼. 근데 그래도 이게 안 좁혀져. 이건 좀 안 되겠는데 판단이 되면은 일단은 알겠습니다가 멈춘 다음에 일단 상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의견을 좀 들어보고 좀 다시 말씀드리겠다. 그러고 나서 있었던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을 기록해가지고 선배한테 보고한 다음에 이게 문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때의 포인트는 감정에 취해가지고 나 억울하고 상대가 나를 무시했고 나한테 막 이런 폭언을 했고 막 나 너무 힘들고 막 눈물이 나고 엉엉엉. 이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혹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의 포인트는 이건 거예요. 문제 상황이 생겼어. 해결하려고 시도해봤는데 그게 되질 않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포지션은 조언을 구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막 후배한테 언니 억울해요 막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뭐라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건데? 부터 물어보게 돼요. 왜냐면 파악을 해야 해결을 해주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감정이 억울하고 어쩌고 막 이렇게만 오면은 약간 진정하고 말해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괜히 나한테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 상황이 생기면 잘 기록해서 조언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상대한테도 명확하게 당신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윗사람한테 좀 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보통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일단은 윗사람한테 보고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해결이 되겠지. 결정권자랑 대화를 할 수 있겠지라고 인지를 하는데
가끔씩 그걸 좀 꼬아서 듣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화나 이런 거에 못 이겨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그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라고 두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굳이 설득하려 들 필요도 없고 왜냐면 진짜 그쯤 되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방송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걸 가진 거지 굳이 내가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기가 쌤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유머랑 유연한 태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기 센 사람이 와도 유머와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그 유머가 있고 유연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더라고요. 이게 막 내가 막 한마디 할 때마다 막 빵빵 터지고 막 개그맨이 되라 막 이게 막 이런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일할 때 장착하고 있으면 돼요. 이런 태도만 갖고 사람들을 대해도 훨씬 나아요. 날 서고 있을 때보다는 일이 훨씬 더 잘 돼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장항준 감독님 아니에요? 좀 약간 되게 유연한 갈대? 막 웃긴 갈대? 느낌이잖아요. 저는 진짜 그분은 어쩜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존경스러울 정도인데 전 같이 일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작가 친구 결혼식 때 한 번 그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부 대기실에 그분이 들어와서 야 이게 무슨 일이니 이게 한마디 하는 그 순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빵 터졌거든요. 그분은 언제였든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그 유머러스함이 배어있는 분인 거죠. 저런 류의 기쌤의 최고봉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지한 그 순간부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제 싸가지 없는데 제 맨날 삐지고 뭐 입 대빨라고 할 건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분들이 보신 것도 맞을 건데 제가 갖고 있는 본성은 그러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조금 더 유연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인 거고요. 제가 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장항준처럼 타고난 사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노력해도 되겠어? 다 티나지? 물론 그분만큼은 안 되겠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치를 좀 만들어 보자. 제가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무겁고 무서운 분위기에서 일하기 싫어요. 전 무서운 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막내 작가 때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돌이켜보면은 회사 분위기가 다들 사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특유의 긴장감이 있어요. 그 분위기에 제가 압도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는 공간, 제가 촬영하는 공간은 좀 그 긴장도가 조금이라도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는데 진지하게 임해야 되고 집중해서 일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모든 상황에서 뭐 눈치 없이 뭐 이러면 안 되고 적당히 눈치를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저는 모든 상황에 긴장감이 높고 비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지금 괜찮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그 분위기를 살짝 온도를 살짝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유머러스하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촬영 시작하기 전에 막 카메라 감독님, 뭐 오디오 감독님, 뭐 스태프들 마주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막 시시콜콜하게 말 걸고 그래요. 어제는 촬영 어디 갔다 왔어요? 거기 촬영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이러고 다녀요, 먼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내가 그런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은 거니까 막 시시콜콜하게 말 걸고 중간중간에 보고 있다가 좀 약간 느껴질 때 있잖아요. 뭐 좀 저 사람이 좀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은 가서 그냥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얘기 좀 할까요? 커피 한잔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걸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아무도 안 받아주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이 행동이 의미가 없진 않아요. 말 걸고 뭐 행동하고 좀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좀 그게 좀 쌓이잖아요. 그러면 스태프 중에 누구 한 사람은 나에 대한 호감이 조금 생겨요. 아 그냥 뭐 저 작가님하고 있는 촬영에서는 좀 편하게 뭐 안부 인사라도 좀 하고 좀 분위기 좀 유하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런 애라는 걸 인식을 누군가는 해요. 뭐 의견이 부딪히거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들이 되게 빛을 발해요. 진짜 현장에서 말도 안 되게 뭐 갑질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죠. 생기는데 그럴 때 주변에서 은연중에 좀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 얘기하다가 고개 돌렸을 때 저 구석에 또 오디오 감독님과 눈이 마주쳤어. 이 눈빛 한 번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좀 얘가 슥 내려앉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고 어떻게든 이끌고 나가보려는 좀 의지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나를 좀 좋게 봐주고 나를 믿고 있고 나한테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태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진짜 별거 아닌 것들. 감독님 피곤하죠? 뭐 어쩌죠? 뭐 이렇게 우리 촬영 오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냥 편하게
좀 행동했던 것들, 이 작은 행동들이 사람들한테 쌓여서 이제 나한테 호감의 시그널을 보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호감의 시그널로 저는 또 에너지를 얻고요. 왜냐면 저는 되게 사람들 눈치 많이 보고 뭐 이런 주변 분위기에 되게 감화가 많이 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누구 하나 나를 긍정적으로 봐준다는 느낌이 있으면은 거기서 힘을 확 얻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도저히 그거 안 되겠는데? 난 진짜 화가 나서 안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 또 추천드리는 게 침묵을 추천드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하고 거기서 대화를 끝내는 거예요.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촬영도 진행하고 뭐 하고 뭐 대화하고 뭐 할 건 다 하죠. 하지만 당신의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나 이거에 대해서는 난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어.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냥 화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화내세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나는 그거 안 받을 거임. 거기에 같이 화내지 않을 거임.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상대가 무례하게 굴면 예의를 갖춰서 대화를 중단하고 그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해 주지 말고 바로 또 2 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선배한테 보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분들한테 맡기는 건 거죠. 화를 내는데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라니까. 나의 팀 동료들을 믿고 뭐 나의 선배의 권위를 이용하고 그러면 돼요. 물론 이러고 마음에 상처가 남죠.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남의 돈 벌고 살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이게 상처가 남는 일은 늘 생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 돼요.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는데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제가 저 눈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진짜 저는 좀 억울하고 화가 나면 잘 울거든요. 원래 불안도 긴장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 오고 하면은 이게 참다가 터지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내가 타고난 거 그런 것을 보이나? 제가 여기에 눈물 좀 있어 가지고 열받고 화가 나고 막 긴장되고 이러면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은 그냥 울어요. 저 선배 앞에서도 울어봤고요. 후배 앞에서도 울어봤고요. 피디님 앞에서도 울어봤고요. 자랑은 아닌데 그냥 울어요. 내가 운다고 해서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질 거고 어쨌든 촬영을 하고 방송을 낼 거야. 난 내 콘텐츠에 책임감을 가질 거야. 근데 지금 좀 울겠다고. 눈물이 난다고 어쩔 수 없다고. 울고 털고 다시 일하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나이와 연차가 몇인데 찔찔 짜냐, 우냐, 쟤는 눈물로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안 좋게 누군가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건 또 뭐 그 사람의 의견이니까. '그 사람은 날 그렇게 보나 보다.' 그럴 수 있지. 그러를 그러세요. 하고 우리는 울고 털고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나는 울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인한 멘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내 태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정리해 보자면은 '방송국 사람들은 진짜 다 기가 셀까? 기가 센 사람만 이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어째 얘기의 결론이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맞다. 다들 기가 세다.'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가 센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지만 다 다른 사람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이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의 몫도 있는 거니까 내가 상대까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다 욕심인 거고 쉽지 않은 업계이긴 한데 근데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 무서울 것 같아. 사람들이 막 기가 세고 난 기가 약해 가지고 일해 보고 싶은데 안 되겠어.'라고 포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기가 셀 것 같아서 무서울 것 같아서라고 내 꿈을 포기하는 거는 저는 후회가 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괜찮아요. 다 사람 사는 데인데 다 적응한다니까. 저도 지금 적응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일을 못 하고 있긴 한데 그건 포기하기에는 이 일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일이 되게 많아 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맴돌면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거 콘텐츠 보시는 뭐 피디님들 뭐 짜잘짜잘한 거라도 일할 거 있으시면은 제 메일로 연락 주시면 오늘 이야기도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또 뭐 이 업계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